그래서 이번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정으로 지속해서 비타민 C를 하루 종일 그 능력을 느끼실 수 있는 제품이라서요. 오래가는 비타민 C. 네, 뭔가 저희 배터리, 네, 그 광고 카피가 생각이 나시죠? 그것처럼 오래가는 비타민 C가 이번에 카피 바로 컨셉입니다. 그래서 리더님들께서도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실 때 바로 이 오래간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하시고 설명을 해주시면은 더욱더 많은 분들이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C가 한 번에 많이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절하면서 오랫동안 유지가 돼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뒤에서 같이 살펴보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타민 C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너무나도 잘 아시고 나름대로 비타민 C, 그러니까 어떤 박사님께서는 어떠한 영양소든 가장 내가 한 가지만 섭취를 한다라면은 어떤 분은 비타민 D라고도 얘기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단연 비타민 C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비타민 C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C가 어떻게 해서 발견이 됐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타민 C라는 것의 비타민의 영양소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을까? 사실은 알려진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발견이 된 다음에 그 이후로 지금까지를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약 170년 정도의 시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50년이요? 150년 정도의 시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첫 유래가 리더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그 영국의 항해사들 때문에, 선원들 때문에 발견이 된 것이었죠. 그 당시에는 영국에서 많은 이제 지도상에 발견이 되지 않은 나라들을 찾기 위해서 많이 떠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멀리까지 배를 저어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배를 저어서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영양소가 하나하나 부족해지고 결핍이 되어서 나중에는 괴혈병이라고 하는 질환을 앓기 시작을 해요. 그 당시에는 이 병의 유래를 알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의 증상은요, 처음엔 무기력해지고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 다음에는요, 출혈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는요, 뼈가 알아서 으스러지고 그리고 근육에 힘이 하나도 없이 되기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는 심장이 뛰지 않게 되면서 사망에 이르는 질환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괴혈병으로 인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때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영국의 군의관 한 분이 이 배에 이제 탑승을 하게 돼요. 그 분이 바로 제임스 린드라고 하는 군의관입니다. 이분은 영국의 배를 타고서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괴혈병이 발생한 환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12명 정도가 발생을 했을 때 6개의 군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다른 식사를 제공을 하기 시작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정상 식사만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정상 식사를 하되 사과, 술을 먹는 사람, 어떠한 사람들은 정상 식사와 함께 오렌지 2개, 레몬 1개를 매일마다 섭취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오렌지 2개와 레몬 1개를 추가적으로 먹은 이 사람들이 회복이 되었고 건강한 상태로 다시금 육지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레몬과 오렌지에 특별한 뭔가가 있다, 어떤 영양소가 있다까지는 밝혀냈지만 그것이 비타민 C라는 것은 바로 20세기 초반까지는 알려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1747년도에 이러한 실험이 진행이 되어서 사람들이 아름아름 알게 되었고요. 비로소 1795년이 되어서야 해군법으로 이 항해사들에게 매일마다 오렌지 주스를 먹게끔 하는 게 법으로 발의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열병을 정복을 했느냐? 그렇지 않고요. 계열병은 20세기 초반까지 계속 유행을 하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1912년도에 호킨스 박사님께서 비타민이 결핍이 되면 각각
각기 다른 이유로 병이 걸린다라는 것을 밝혀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노벨상을 수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각기병을 유발을 하고요.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야맹증을 유발을 하죠. 비타민 C가 부족하게 되면은 괴혈병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을 1912년도에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널리 비타민 C를 먹기 시작을 한 때는 언제일까? 리더님들의 가정에도 비타민 C가 언제부턴가 계속 존재를 해왔어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는 1980년대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1970년대부터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런 유행이 일어나느냐? 바로 비타민 C와 감기라는 책이 발간이 되는데 이것을 저술하신 분이 무려 노벨 화학상과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하신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박사님이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1954년에 분자 구조 연구를 시작을 해서 이것 때문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을 하시고요. 그리고 1963년도에는 핵실험 반대 운동을 벌이셔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하십니다. 이러한 분이 1970년대에 어떠한 이유로 비타민 C를 먹으면 감기 예방에도 좋고 빨리 낫는다라는 책을 발간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과학자들에게 의견이 조금 분분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C가 백혈구의 수치를 높여주고 활성도를 높여주는 것 때문에 면역 능력이 증가한다라는 증거는 계속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면역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로 판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비타민C와 감기라는 저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드디어 비타민C가 유행을 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만 돼도 1983년도에 레모땡이라고 하는 가루 형태의, 분말 형태의 비타민C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C를 쉽게 쉽게 섭취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90년대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약 형태의 고함량의 고려은 땡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1990년대에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요, 비타 오 땡이라고 하는, 네, 네, 저희가 상표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타사라. 네, 그 음료 때문에 이제는 비타민 C를 음료의 형태로 섭취를 하기 시작을 했죠. 2020년대 지금에 와서는요, 고함량뿐만 아니라 젤리 형태라든지 아니면 리포점 형태,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비타민C가 지금 현재 존재를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흡수율을 높인 비타민C라든지 정맥 주사형의 비타민C 등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리더님들께서 접하실 수 있는 형태로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그만큼 소비자님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비타민C를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비타민C를 섭취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용량이 나에게 흡수가 되고 어느 정도를 섭취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가?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오롯이 잘 쓰이는지를 아신 다음에 내가 평상시에는 그 정도의 농도를 섭취하시다가 내가 항산화 능력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 감기 같은 것들이 걸렸을 때는 좀 더 섭취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피실 때마다 또 좀 더 섭취를 하셔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섭취를 하는 방법으로 정말 똑똑하게 설계하셔서 비타민C를 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뉴트리라이트의 비타민C는 한국 시장에 언제 들어왔을까요? 바로 2000년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아세로라 C라는 이름이 아니라요. 바로 비타민 C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 비타민 C를 카피가 너무 예뻐요. 여러분의 식탁에 비타민 C를 플러스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2000년 12월에 드디어 한국 시장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뉴트리라이트의 탑 10 제품 중에 탑 3 안에 항상 들어가 있는 제품으로 아세로라 C가 사랑을 받고 있죠. 저 역시도 뉴트리라이트의 가장 오래된 제품들, 코어 제품들을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세로라 C도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이 제품의 장점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더 많은 간증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아세로라 C에 대해서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세로라
C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을지 지금부터 역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스코르빅 에이시드라고 하는 아스코르브산으로서 우리는 비타민 C를 쉽게 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영국의 항해사들이 오렌지 두 알에 레몬 하나를 먹었을 때 괴혈병이 빨리 나았었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단지 그 과일 안에 있는 비타민 C로만 그러한 일이 있었을까? 저도 그리고 뉴트리라이트 자체의 철학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비타민이라고 하는 존재뿐만 아니라 바로 이 과일을 이루고 있는 식물 영양소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얻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스코르브산 빼고 나머지 이러한 식물 영양소를 위해서 비타민 C는 가능한 한 자연적인 방법으로 재배 및 생산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저희가 핑거프린트를 한 그 도표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 뉴트리라이트의 아세로라 C에는 아스코르브산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식물 영양소도 함께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건강상의 유익을 줄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비타민 C를 위해서 1956년도에 칼렌보그 박사님께서는요, 아세로라 체리를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이에 있는 대학과 연합을 해서 가장 비타민 C가 가득 들어가 있는 품종이 무엇인가를 밝혀냈고요. 아세로라 체리라고 하는 하나의 종류의 과일에도요, 사실은 품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리더님들께서 아시고 있는 딸기라든지 사과도 사과이지만 굉장히 다른 종류가 있는 것처럼 아세로라 체리 역시도 비타민C의 함량과 식물 영양소의 농도가 높은 품종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뉴트리라이트만의 브리딩 연구 기법을 통해서요. 아세로라 체리 품종들 중에서 가장 영양가가 높은 품종 5가지를 선정해서 그것을 저희는 길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아세로라 체리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아세로라 체리의 가장 영양가가 많은 품종을 선정을 했고 그 씨앗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965년도에는 바로 이러한 레몬 바이오 플라보노이드와 그리고 천연의 뉴트리라이트 비타민 C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 출시가 되게 되어서 이렇게 선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리더님들께서 섭취하시고 있는 이 제품은요, 모태가 바로 이 1965년도에 탄생을 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비타민 C, 칼렌보그 박사님이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1956년부터 관심을 가졌다라는 게 조금 더 신기했었어요. 1970년대에 이뤄서야 사람들이 알기 시작을 하고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전부터 그것을 준비를 해오셨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가 이분은 정말 중요하고 나중에 후세대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들 중에 하나가 비타민 C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선견지명이 있으신 부분도 정말 저는 정말 훌륭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C라는 영양소가 이분이 왜 이렇게까지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까? 바로 다양한 영양학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C는 리더님들께서 아시는 기능성이 3개가 인정이 되어 있어요.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네, 맞아요. 항산화 영양소라는 게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아미노산들을 결합을 해서 콜라겐이 단단하게 합성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철분의 흡수율을 높여준다라는 3가지의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기능성을 인정을 받았죠. 그리고 그 나머지 피로회복, 면역기능, 혈행건강 같은 경우는요, 이 기능성들 때문에 함께 따라오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피로회복 같은 경우는 뒤에서 보시겠지만 비타민 C가 우리의 신체 내에서 가장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부신이라는 기관과 많은 정신적인 에너지를 쓰는 뇌에 가장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항산화 능력을 발휘를 하면서 그
호르몬을 만드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면역 기능 부분에서도요, 항산화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백혈구와 같은 이러한 면역 세포들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바로 비타민 C가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혈관도 콜라겐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콜라겐이 처음부터 단단하게 잘 만들어진다라면은요, 탄력을 유지할 수 있는 혈관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콜라겐의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혈관벽이 탄력을 잃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혈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요. 특히 고혈압과 같은 상황이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타민 C를 생각을 하셨을 때 기능성을 인정을 받은 부분과 함께 이러한 피로회복, 면역 능력, 혈행 건강까지도 이제는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비타민 C가 내 몸에서 부족하면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을까라는 것을 하나하나에 대조해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요즘에 굉장히 무기력합니다. 피곤합니다. 그리고 면역이 떨어져서 자꾸 감기에 걸립니다. 그리고 예전과 같이 어떠한 상처가 났을 때 빠르게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다르게 혈압이라든지 혈행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요즘에 철결핍성 빈혈이 조금 오는 것 같습니다. 할 때는요, 바로 비타민 C가 부족한 건 아닌지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비타민 C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수용성의 항산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C 같은 경우는요, 어떠한 비타민들보다도 독성이 없고 가장 안전하면서 가장 광범위하게 항산화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활성산소를 바로바로 해결을 해주는 것이 바로 비타민 C이기 때문에 다른 비타민 E, 베타카로틴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비타민 C를 우리가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로부터 어떠한 스트레스, 산화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활성산소가 많이 증가를 하게 되고 이러한 환경 가운데 많이 놓여 있을수록 리더님들께서 남들과 동일하게 섭취하시는 게 아니라 좀 더 잘 섭취를 해주심으로써 그것을 다 막아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따라 야외 활동을 많이 했어요. 오늘따라 과격한 운동을 했어요. 내가 오늘따라 과음을 할 일이 있어요. 과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흡연자이실 경우, 그리고 내가 얼마 후에 CT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방사선을 활용한 촬영이 있어요 하신다면은 미리미리 이러한 항산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 주심으로써 나의 몸의 능력을 대비를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의 장점 중에 하나는요, 바로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 영양소가 활성산소에게 전자를 내어주고 산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나의 세포를 해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랬을 때 빠르게 안정화를 시켜주는 게 바로 비타민 C가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리더님들께서 비타민 E만 섭취하거나 베타카로틴만 섭취하시는 게 아니라 비타민 C도 함께 짝꿍으로 섭취해 주셔서요. 완벽한 이 방어막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바로 콜라겐 합성입니다. 리더님들 정말 우리 아침에 이 뒤에서 저희가 겉모닝과 함께 섭취하세요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왜 그럴까? 우리의 피부에 콜라겐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 때 생성을 할 때는요, 세 가닥의 아미노산을 꼬아서 만들게 됩니다. 리더님 여성분들을 잘 아시겠지만 머리를 세 가닥으로 해서 딱히를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꽉
꽉꽉꽉꽉 잘 따더라도 마지막에 고무줄을 쫑쫑하게 묶어주지 않게 되면은요, 이게 어느새 느슨해져서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C가 있으면은요, 이 아미노산들이 세 가닥이 잘 꼬여질 수가 있는데, 비타민 C가 없으면은요, 이 세 가닥이 꼬아지긴 꼬아져요. 하지만 언젠가는 풀어지게 되면서 콜라겐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왕에 단백질 파우더를 섭취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나의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는요, 비타민 C라는 재료가 같이 있어서 수산기를 작동을 시켜서 우리가 단단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타민 C가 있는 상태에서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주는 단백질을 먹느냐, 없는 상태에서 먹느냐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리더님들께서 완벽한 콜라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바로 이 비타민 C가 부족하지 않게끔 하루 종일의 혈중의 농도를 맞춰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은요, 콜라겐이 없는 조직이 거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근육의 80% 이상은 콜라겐 섬유입니다. 그리고 피부의 진피의 70%도 콜라겐입니다. 그래서 저의 눈에는요, 사실은 피부, 근육이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지금 저에게 가장 많이 필요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처럼 이 두 가지가 중요하신 분들은요, 꼭 비타민 C 놓치지 않고 잘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양학적인 가치에서 저는 가장 높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게 바로 이 피로 회복 쪽입니다.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부신이라는 기관에 굉장히 고농도로 존재를 하거든요. 이 부신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스트레스가 들어왔을 때 코티솔이라는 것을 방출을 함으로써 내 몸이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충분히 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요, 폭발적으로 에너지가 솟구쳐요. 그러면서 어떤 스트레스가 와도 내가 쓰러지지 않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근데 리더님들 주먹을 한번 줘보시고요. 엄지손톱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우리의 콩팥은요, 주먹만 해요. 그런데 신장의 위에 있는 부신은요, 이 엄지 손톱만 합니다. 굉장히 작은 기관이에요. 그래서 나의 부신을 항상 돕지 않게 되면은요, 나는 스트레스를 이길 힘이 줄어들고 나중에는 번아웃이 오기가 쉽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손톱만한 부신을 위해서라도 비타민 C를 항상 충분한 농도로 존재하게끔 내가 매일마다 채워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타민 C는요, 정말 다양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논문들이 지금 화면에 다 존재를 해요. 그래서 리더님들께서 이 6가지 정도는 다 증명이 됐고,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한 이유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6가지만 기억을 하셔도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비타민 C 하루 종일 내가 고농도로 내 몸에 충족할 수 있는 정도로 존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적어도 400mg 정도는 항상 채워줘야 돼. 이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 6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꼭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보시면은요, 바로 농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조금 크게 해서 보시면은요, 각각의 농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뇌와 그리고 이 부신의 가장 많은 농도로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뇌에도요, 최고 10m몰 정도가 있고요. 부신에는요, 역시나 최고로 본다면 10m몰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혈장의 농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 주셔야 되는 이유는 각각의 기관마다 이 정도는 내가 하루 종일 유지해야 돼라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 아시고, 내가 식품으로도 비타민 C는 먹을 수는 있지만 하루 종일 이 정도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매일마다 이 정도, 매 끼니마다, 매 간식마다 이렇게
먹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요, 비타민 C를 통해서 내가 꼭 보충을 해주심으로써 이 농도가 내 몸에 충족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은 비타민 C가 뇌에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이 비타민 C의 혈중 농도가 충족이 되면, 충분하게 되면은요, 바로 인지 테스트 결과도 좋게 나온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만큼 나의 뇌를 깨우는데 비타민 C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의 반증이겠죠. 그래서 내가 요즘에 인지 기능이 조금 걱정이 돼요 하시는 분들은요, 산화 스트레스를 견디기 위해서라도 바로 이 비타민 C의 혈중 농도를 생각하셔서 하루 종일 충분한 양이 충족이 되게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오늘은 저희가 올데이 비타민 C를 통해서 그 방법을 찾았다라는 것을 뒤에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 C가 중요하구나를 지금 아셨어요. 그러면 비타민 C 어떤 제품을 먹어야 될까? 다양한 것들이 요즘에 많이 존재를 하고 있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2020년대에 존재하는 제품들의 형태를 보면은요, 뭐 정제 형태도 있고요, 캡슐도 있고요, 분말도 있고요, 액상의 형태도 있고요, 젤리의 형태도 있습니다. 내가 가장 먹기 편한 것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가 섭취를 했을 때 내 몸에 잘 흡수가 돼야 되고, 그리고 각각의 기간에 맞게끔 도달을 해서 이용이 일어나야지만이 비타민 C를 내가 먹은 목표를 달성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 비타민 C를 섭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1000mg, 2000mg 이렇게 먹는 분들도 계세요. 그랬을 때 과연 내 몸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용량별로 섭취를 시켰더니 흡수율이 사실은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살짝 떨어진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왜냐? 내 몸이 이것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은 한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30에서 100mg 사이를 섭취했을 때는요, 80% 정도가 흡수가 되지만 2000mg 정도를 섭취했을 때는 16% 이하 정도의 흡수율을 보입니다.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내가 500mg을 섭취를 하면은 250mg 정도가 내 몸에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2000mg을 섭취하면은요, 320mg 정도가 흡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내가 2000mg을 한꺼번에 먹는 게 나을까? 아니면 500, 500 나눠서 먹는 게 나을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논문의 결과는 이러합니다. 바로 400mg 이상을 섭취했을 때 혈장 농도가 비타민 C가 포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으로 내가 섭취를 한다라면은 400mg 정도가 아닐까라는 것을 제안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뉴트리라이트에서도 이번에 515mg이라는 양을 설정을 한 것은 사실은 400mg 딱 맞추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몸이 더 크시거나 어떠한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양을 더 더해서 515mg을 저희가 선정을 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 하실 거예요. 하나를 그냥 막 다른 데처럼 1000, 2000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저희가 그런 제품을 못 만들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이러한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나타난 양이 바로 400mg 이상의 정도, 500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양을 정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구 섭취한 다음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되면은 최고 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6시간에서 8시간 내에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전에 아세로라 C 제품만 저희가 제공을 드릴 때에는 비타민 C는 하루에 최소 3번에 나눠서 꼭 섭취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제품은 어떤 거예요? 그래서 한정을 섭취하시면 지속적으로 비타민 C가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품을 섭취를 할 때는 하루에 한정으로도 그래도 우리가 24시간을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존의 제품들은 비타민C 같은 경우는 바로 속방정이기 때문에 두세 시간 내에 혈중의 농도를 피크로 찍고 6시간, 8시간이 되면 쭉 하고 감소가 되기 때문에 하루에 3번 정도에 나누어서 섭취를 하시는 게 이상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도 계세요. 비타민C를 그러면 제품으로 꼭 먹어야 되나요? 그냥 음식으로도 나는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비타민C는 섭취한 다음에 계속 그게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3끼, 거기에다가 간식의 개념으로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섭취해 주셔야 되는 게 비타민C라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계속 400mg의 달하게 계속 섭취를 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오렌지 주스를요, 내가 그렇다라고 해서 4잔을 매번마다 계속 섭취해서 하루에 15잔 이상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라면은 바로 보충제를 통해서 섭취하는 게 더 지혜롭고 다른 여타의 다른 당분을 섭취 안 할 수 있는 방법이실 수가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으로만 섭취하기는 또 어렵다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식품 안에 있는 비타민C가 적기도 적고요. 매년마다 조사를 하면은 그 식품에 실제적으로 들어가 있는 비타민C의 양이 꾸준히 감소하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르게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영양소가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비타민C나 비타민 B군은 외부의 충격 때문에, 변화 때문에 빠르게 손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체내에 체류하는 시간도 적을 뿐더러 조리 과정에서 이미 50에서 80% 정도가 손실이 되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비타민C가 내 몸속에 흡수가 될까? 이것은 과연 어떠할까라는 물음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나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비타민C를 보충하세요라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식품 속에 있는 비타민C는 우리가 얻기가 좀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제품들은 속방형의 정제였어요. 근데 이번에 올데이 비타민C는 어떠한가요? 바로 지속성 정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속방형의 정제는요, 빠르게 흡수가 된다. 그리고 빠르게 용출이 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농도를 높이는 것은 있지만 그만큼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섭취를 자주자주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속형의 정제는요, 하루 종일 계속적으로 방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초반에 용출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비타민C를 섭취하셨을 때 혹시라도 속이 좀 불편해요라고 느끼신 분들은 이 제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진짜 많은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리더님들께서요, 파이토 프로틴을 섭취하시던 분들도 요즘에 하이드라브 액티브 제품으로 많이 이제 변화를 주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바로 섭취하셨을 때 이전보다 더 속이 편해요라는 걸 느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품도 아마도 섭취하셨을 때, 정말 다른데? 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좋은 장점으로 이것을 말씀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왜 그렇다면 지속형을 안 했을까? 그거는요, 법 때문에 그래요. 건강기능식품 업계에서는요, 그동안 지속형을 쓸 수가 없었어요. 법적으로. 의약품에만 지속형이 서방정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되었고요. 건강기능식품에는 이것이 허가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뉴트리라이트의 끊임없는 이제 주장과 그리고 증명과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피력 때문에 이제는 통과가 되어서 드디어 저희 뉴트리라이트 한국에도 이 서방정을 출시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학 쪽에서 이 속방정 대신에 서방정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비타민C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의약품의 이야기인데요.
이 소빵정 같은 경우는요, 피크를 찍고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의 이 정도는 농도가 혈장에 있어야 효과가 있어요라는 농도가 있는데, 그것 이하로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는 시간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서방정은요, 서서히 올라갔다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효과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 소빵적 같은 경우는 너무 지속해서 시간마다 먹게 되면은 피크를 잘못 찍으면 독성이 나타나는 구간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의약품에서는 서방정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뉴트리라이트에서 열심히 서방정을 출시를 해야 된다. 건강기능식품도 서방정이 필요하다. 왜냐? 요즘의 현대사회인들은 하루에 3번 나눠서 섭취하는 걸 좀 힘들어한다. 라는 것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해서 드디어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의 서방정의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데이 비타민 C가 이제 출시가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혈중 농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관건이 있는 제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올데이 비타민 C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제품 컨셉이 뭔가요? 바로 오래가는 비타민 C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아침에 한 정을 섭취하시면은요, 이전과 다르게 하루 종일 비타민 C가 내 몸에 충족이 되고 있어 라는 느낌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 아세로라 C의 장점은 뭐였나요? 베스트 오브 네이처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까지 결합이 되어서 더욱더 훨씬 좋아진 제품이 바로 올데이 비타민 C입니다. 이번 제품은 눈으로는요, 그냥 타블렛의 제품이에요. 하지만 겉에는 눈으로 확인이 되지 않지만 정말 특수하게 미세하게 그물 형태의 셀룰로스 유래의 특수 폴리머 소재에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이것이 서서히 안쪽에 있는 내용물들이 바깥쪽으로 용출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요, 모든 것을 들이 붕해가 되기 때문에 리더님들께서 전혀 걱정 없이 섭취하실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이 저희 올데이 비타민 C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섭취를 하게 되면은요, 점점 건조코와 젤이 점점 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깥쪽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정제의 구조가 나중에는 완벽하게 붕해가 되면서 없어지기 때문에 리더님들께서 모든 비타민 C의 그 함량과 그러한 것들을 다 누리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기존 제품과 그리고 이번에 올데이 비타민 C, 지속성의 비타민 C를 연구를 했을 때 용출 시간이 6시간, 8시간 정도 계속적으로 용출이 되기 때문에 리더님들께서 하루 종일 계속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전 제품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정이 작기 때문에 1시간 30분 정도면 다 흡수가 되는 형태였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리더님들께서 하루 종일 우리가 위장의 부담이 감소한 형태로 섭취하실 수 있는 제품이 이번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세요. 용출이 되기 전에 배변으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의 위, 소장, 대장은 그렇게 빠르게 후루룩 하고서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노인의 위 배출 시간은 5.5시간이고요. 젊은 성인 같은 경우는 위에서 소장으로 내려보내는데 4시간 정도가 지나가야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장의 통과 시간 역시도 2시간에서 6시간이고요. 대장에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데 이때에도 12시간에서 48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최소 24시간은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서 다 흡수되고 조치가 일어날 때까지 이것이 다 잔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섭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시간 동안 서서히 용출이 되어서 이번에는 정말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정말 서서히 녹아 오래가는 기술이 여기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리더님들께서 비타민C 이제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깜빡깜빡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올데이 비타민C로 아침을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하루 종일 이 비타민C가 고농도로 내 몸에 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생활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제품은 아세로라씨랑 마찬가지로 베스트 오브 네이처,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 뉴트리라이트만의 오래된 철학을 이제 반영을 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타민C, 아세로라씨를 항상 자랑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서 비타민C를 만드는 회사는 단연 뉴트리라이트밖에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 저희 아세로라 체리에 들어가 있는 원료는요, 특별합니다. 이 아세로라 체리를 얻기 위해서는요, 씨앗부터 정말 고심고심을 해서 키워냅니다. 그래서 거의 2년 반 동안은요, 씨앗에서 발화를 시키고 묘목으로 만들기까지 굉장히 혹독한 환경에서 이것을 자라나게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만나보는 아세로라 체리는요, 그 혹독함을 이겨낸 건강한 나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혹독함을 이겨낸 아세로라 체리 묘목만이 브라질에 있는 우바자라 농장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정말 천혜의 자연에서 자라나서 아세로라 체리라는 과실을 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아세로라 체리는요, 그냥 수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익기 직전에 녹색일 때 사람들이 손으로 한 땀 한 땀 따서 얻게 돼요. 그리고 이것도 따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바로 동결 건조 분말화를 시켜서 저희가 제품화를 시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아세로라 체리 품종의 특성상 4시간만 돼도요, 색상이 변하고 맛이 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영양소의 손실도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가공 처리를 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죠. 생산 이력 추적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 완제품이 되어서 500회의 품질 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리더님들께서 믿고 섭취가 가능한 제품이 이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뉴트리라이트의 전 제품은 다 이렇게 품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세로라 체리, 아세로라 C, 그리고 이번에 올데이 비타민 C에는요, 바로 아스코르브3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식물 영양소가 함께 있습니다라는 것을 바로 이 핑거프린트 검사 결과지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품을 직접적으로 검사했을 때 아스코르 부산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먹는 한정의 제품은 다른 제품과는 다르게 식물 영양소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서 나는 그 과일의 힘을 식물의 힘을 그대로 먹고 있다라는 걸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제품도 역시나 아세로라 체리를 비롯해서 자몽, 레몬과 같은 시트러스 복합물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오렌지 두 알에 레몬 한 알, 이렇게 과일 자체로서 그리고 다양한 과일로서 비타민C를 얻어가면서 이것과 함께 비타민C의 흡수를 도와줄 수 있는 식물 영양소를 함께 섭취하시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비타민C를 더 많이 느끼실 수가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 제품은 1일 권장량의 515배, 죄송해요. 515배 아니죠. 515%를 충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15배에 하나는 이 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리더님들께서 충족하면서 혈장의 최고 농도를 충족하면서 느끼실 수가 있는 제품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갑니다. 이 제품은요, 뉴트리라이트의 철학 그대로를 반영을 했으면서 최신의 과학 기술력이 함께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새로워진 제품들 주변에서 많이 찾으실 거예요. 그 중에서 단연 최고의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품 한정으로 하루 종일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정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꼭 굿모닝 하시면서 같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백질 파우더와 저희
뉴트리라이트의 유산균 제품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과 함께 비타민C까지 섭취를 하셔서요. 이러한 모든 활력과 그리고 모든 피부 조직을 만들고 구성을 하는 데에 다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품은 4월 2일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프로모션이 함께 진행이 되죠. 그래서 올데이 비타민C 120정을 두 개를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요. 바로 40일치를 함께 드리는 프로모션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품은 아세로라 C처럼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소비자님들께 전달을 하실 때 이 내용과 함께 이 제품 본품을 이제 구입을 하시는 것을 처음에 이제 권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소비자님들 중에서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러한 미니 제품을 통해서라도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라면은 많은 분들의 이제 사업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많은 내용들 전달 드렸습니다. 리더님들께서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라면은 채팅창에 한번 이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